안녕하세요. 작가 식탁TV 이작가입니다. 초등 돈 안 드는 국어 공부법 제2탄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초등학원 가는 대신 이렇게만 해주시면 됩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 초등국어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것, 소리 내서 읽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렸죠. 오늘 시간은 두 번째 시간으로 맥락, 글의 흐름을 바라볼 줄 알아야 하고요. 그리고 글의 핵심을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노력을 하면 될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핵심을 찾는 연습을 해 나가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하나 더 바로 요약하기 연습까지 해 나가면 되는데요. 전체적인 글의 어떤 나무가 아니라 숲을 바라볼 수 있게끔 그런 어떤 눈을 기를 수 있는 그 힘을 길러주시라는 얘기입니다. 저는요, 초중등생들 글쓰기, 논술 지도를 해 나가고 있는데요. 글쓰기 수업만 해 나가는 게 아니라 신문 지문을 통해서 아이들의 어떤 독해력 훈련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라면은 신문 안에 그 지문을 통해서 그 주제를 파악할 수 있는지, 그 핵심을 파악하고 있는지, 그것들을 이제 테스트하면서 그 힘을 길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죠. 그런데 친구들을 이렇게 살펴보면은 물론 잘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만 대체적으로 숲을 바라보지 못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글의 전체적인 어떤 흐름이라든가 구조를 파악하지 못하고 나뭇가지들, 핵심이 아니라 그냥 아주 세세한 것들에 집착해 나가는 숲이 아니라 그 나뭇가지들 있잖아요. 그 전체적인 방향 흐름과는 연관이 없는 그런 어떤 세세한 것들에 집중해 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드려 볼게요. 포켓몬빵이 굉장히 인기잖아요. 그런데 그 포켓몬빵이 인기인 그 이유는 사실은 포켓몬빵 안에 들어있는 띠부실의 인기로 인해 가지고 포켓몬빵 소비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런데 띠부실이 목적이다 보니까 어떤 소비가 생겨나냐 하면은 띠부실만 챙기고 빵을 버리는 소비 문화가 생겨나고 있다. 이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떤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그런데 이런 소비 문화가 아니라 우리 좀 새로운 소비 문화를 좀 퍼뜨리자라는 어떤 MZ세대들을 중심으로 생겨나는 신윤리 소비가 있는데, 빵들을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눔하는, 자신이 산 포켓몬빵에서 자기가 필요한 띠부실은 수집하되 그 빵들은 버리는 게 아니라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눠주는 그런 신윤리 소비 문화가 생겨나고 있다. 이런 류의 어떤 큰 흐름의 소비 문화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야기가 펼쳐지고, 이를 통해서 내가 생각해 본 어떤 소비 문화들, 앞으로의 소비 문화의 방향 어떤 식으로 이어나가야 할까, 이런 식의 어떤 주제의 글을 써 나가는데, 친구들은 그 큰 숲을 바라보지 못하고 어떤 이야기를 하냐 하면은 포켓몬빵 저 좋아하지 않아요 라든가 예. 우리 반에서 제일 인기 있는 포켓몬 캐릭터 뭔지 알아요? 포켓몬빵 얼마이게요? 라든가 이런 어떤 것에 관심을 두더라는 거예요. 그 글의 핵심을 바라보지 못하고 친구들에게 좀 심어줘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글을 읽을 때 그냥 마구잡이식으로 내가 보이는 그것 그대로를 읽어 내려갈 게 아니라 전체적인 흐름대로 그 맥락을 찾고 논리성을 갖고 읽어나가는 그런 어떤 훈련, 연습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친구들 같은 경우가 이제 자신이 관심 있어 하는 식대로 해석을 해 나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국어 공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무엇이냐 하면요, 글 쓴 이의 의도를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럼 나의 생각보다도 이 글을 쓴 사람은 어떤 의도를 갖고 글을 썼지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되겠죠. 그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글쓴이의 의도를 찾고 핵심을 찾아내는데 어떤 연습 과정이 필요할까요? 우리 부모님께서 도와줄 수 있는 방법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교과서든 문제집이든 꺼내서 읽게 하고요. 그리고 핵심 내용, 핵심 문장을 찾아서 밑줄을 긋게 하는 그런 연습을 시켜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각 단락의 핵심 문장에 밑줄 긋고, 그리고 글 전체의 핵심 문장에
밑줄 긋고 이 연습을 해 나가도록 하는 거예요. 일단은 아이 스스로 이게 정답인지 아닌지 뭐 헷갈려요 하면은 좀 제일 연한 형광펜 있잖아요. 이를테면 뭐 노란색 형광펜으로 일단 아이 스스로 긋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최종적으로 이게 아니라 이거는 뒷받침 문장이고 중심 문장은 이거야 해서 최종적인 어떤 핵심 문장으로는 파란색으로 칠하도록 하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나는 과연 어떤 걸 핵심 문장으로 찾았고 이 글에 있어서 중요한 핵심 문장은 무엇이지 해서 한번 비교를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렇게 밑줄 긋고 형광펜 긋고 핵심을 찾아내는 그 글의 주제를 찾아내는 훈련을 하시라는 거예요. 각 단락마다 찾아서 밑줄을 긋고 글의 또 전체적인 핵심 문장 하나를 찾게끔 하는 그 연습을 함께 해주신다면 굳이 뭐 학원 안 가더라도 국어 공부 잘해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 학원에는요, 친구들에게 이제 준비물 하면은 필기도구 있잖아요. 필통 안에다가 연필, 지우개, 그리고 형광펜 한 3, 4개, 5개까지 준비해 오세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전에는 사실 이 학원 안에 같이 쓰도록 해뒀었어요. 연필, 지우개 해서 마련을 했더니만 친구들이 필기도구를 가지고 다니지 않는 거예요. 이게 과연 좋은 습관일까요? 필통을 아예 학교 사물함에 담고 다니는 친구 또한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보다도 자신이 사용할 어떤 필기도구는 공부함에 있어서 꼭 공부 학교에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학원에서 할 수도 있고 꼭 국어 공부할 때만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영어 공부함에 있어서도 수학 공부함에 있어서도 분명 필요하거든요. 전쟁터에 나가는 군인이 총과 칼을 준비해서 가야 하듯이 우리 학생 또한 공부하는 학생들은 필수품이죠. 필기도구, 연필, 지우개, 형광펜 가지고 다녀야 되겠죠.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 한번 써보면서 이렇게 써보니까 편한데 이렇게 하니까 공부하는데 여러 가지 도움이 되겠어 스스로 느끼고 또한 그것들을 다른 과목에 또한 적용을 시키고 그런 식으로 이제 어떤 필기도구 또한 쓰임새 있게 활용을 해 나가도록 이렇게 도와줄 수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문장을 바라볼 때 있잖아요. 우리 친구들은 또 단순하게 그냥 그 문자적인 의미 그 자체로만 파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맥락적인 의미, 함축적인 의미가 무엇인지 또한 찾아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어떤 훈련 또한 필요합니다. 아이들에게 독해 문제집 안에서든 교과서 안에서든 문장 하나를 밑줄을 긋는 거예요. 이를테면 예를 들면은 너 오늘 목소리 큰데 이 문장의 뜻은 무엇일까 했을 때 그냥 문장 자체로 봤을 때는 어떤 뜻인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앞뒤 문장 그 연결, 그 맥락을 살펴보면 너 오늘 목소리 큰데의 의미를 파악할 수 있어요. 앞뒤 문장 안에서 소근소근 말하고 자신 없어 하고 말하던 너의 목소리가 너 오늘 목소리 큰데? 로 이어지는 그런 문장으로 나왔다 하면은 너 오늘 목소리 씩씩한데? 라는 그런 어떤 의미가 담겨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은 수업 시간에 친구 발표하고 열심히 수업 듣는데 옆에서 지우개 줘, 필통 줘 하는 친구에게 너 오늘 목소리 큰데 하는 거는 방해된다. 좀 조용히 하라. 목소리 큰데의 의미가 방해된다. 조용히 하라. 시끄럽다. 이런 의미로 될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그냥 문장 그 자체에 갇혀 지내지 않도록 그 문장 앞에 뒤에 있는 문장들과 연결해서 그 맥락을 읽어 내려갈 수 있도록 그런 어떤 힘을 키워주는 것 또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요약하기 연습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자, 모든 것은 형광펜으로 시작한다. 물론 이게 요약하기가 여러 방법이 있겠지만 우리 친구들이 워낙 힘들어해서 이걸 좀 어떻게 연습을 시키면 좋을까 해서 제가 생각해낸 게 중요 문장 2개 혹은 3개 혹은 4개 정도 한번 꼽아서 밑줄 그어볼까 합니다. 앞서서 밑줄 그었잖아요. 핵심 문장. 핵심 문장을 이제 밑줄 긋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거를 연결해서 너가 주장하고자 하는, 너가 말하고자 하는 주제를 찾아서 같이 연결시켜서 이야기를 우리 해보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앞서서 이제 중심 문장 밑줄 그었잖아요. 그럼 그거를 이제 합치면은
요약이 되는 거야. 그런데 그걸 똑같이 쓰는 게 아니라 조금은 다르게 변형시켜서 그렇게 해가지고 주제가 드러나도록 한번 요약해 볼까 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특징이 있어요. 가만히 있습니다. 가만히 있는데 가만히 이제 머릿속에서 맴돌면서 이게 맞을까 저게 맞을까 하면서 머릿속에서만 자꾸 계산기를 두드리는 거예요. 머릿속에서만 지웠다 말았다 머릿속에서 글을 쓰는 거죠. 그런가 하면 어떤 친구는 모르겠어. 가만히 있다 보면 이렇게 버티다 보면 선생님이 얘기해 주겠지 해서 이렇게 버티는 친구들. 그런가 하면은 뭐야 하면서 멍 때리거나 지우개 뜯거나 그냥 막 다른 일을 해 나가는 친구들. 이런 여러 유형들이 있는데요. 자,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그 힘은 어디에 있다? 바로 쓰기에 있다. 쓰기, 시각화 효과를 생각하시라는 겁니다. 아이들에게도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머릿속에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마. 무조건 써. 머릿속에서 고민한다고 답이 나올 것 같아? 아니야. 무조건 써야 정답이 보여. 너희들 수학 공부할 때 암산으로 해? 해서 좀 수학 공부와 비교를 하거든요. 자, 여기서 우리 수학 공부 이야기 좀 해봅시다. 자, 수학 문제 풀 때, 물론 암기로 문제를 푸는 경우들도 있죠. 그런데 대체적으로는 아마 수학 문제 풀 때 이제 수식을 이용해가지고 적으면서 문제를 풀어나가지 않나요? 물론 머릿속에서 암기해서 풀어나갈 수도 있지만 이게 이어지다 보면은 실수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쓰다 보면 보이잖아요. 써나가면서 실수들이 발견이 되잖아요. 그래서 좀 정확성을 키우기 위해서 그래서 쓰면서 문제를 풀어나가거든요. 쓰다 보면 오래 걸려요 하는 경우들도 있지만 사실은 더 복잡한 문제들에 접하게 있을 때 쓰다 보면 더 실수를 줄여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무엇이 안 풀리는지가 보이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부분에 막혀 있는지가 보이게 된다는 거예요. 수학 문제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 국어 쓰기에 있어서도 완벽하게 머릿속에서 막 썼다 밀었다 썼다 밀었다 뭐 썼었지? 보이지 않아요. 우리 수식으로 수학 문제 정리하듯이 주요 문장들 한번 적어보는 거예요. 적어 나가면서 이거 앞에 문단에 나와 있는 문장이랑 너무 똑같은데? 그럼 이거 어떻게 변형시켜 볼까? 하면서 지우고 고쳐 나가 보는 거예요. 지우개가 왜 있겠어요? 편하게 지우고 고치고 그런 용도로 지우개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지우개가 없더라도 줄 그으면서 아직은 완성 단계가 아니니까 지워 나가면서 써서 이 결론 괜찮다 하면 마무리에 이제 써 나가도 되는 것이고요. 하다 보면은 이 어휘 같은 경우는 이 문장에서 좀 적절하게 쓰이지 않은 것 같은데 어떤 단어로 바꿔줄까 해서 고민을 해보고 쓰고 눈으로 보고 또 읽어보고 하다 보면은 잘못된 부분들이 보여요. 그래서 주어와 서술의 호응이 이루어지지 못했네. 이거 어떻게 고쳐야 될까 하면서 또 치우고 또 고치고 그러면서 글쓰기가 이제 완성이 되는 거거든요. 쓰면서 고치고 쓴 글을 통해서 바라보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바꾸지? 고민한다고 답이 보이지 않습니다. 써 나가다 보면은 답이 보입니다. 그리고 써 나가면서 그 답을 찾아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써 나가면서 그 앞뒤의 맥락을 살펴보는 거죠. 맥락의 흐름이 맞아 나가고 있네 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또 주제를 찾아서 제시하고 그렇게 정리를 해 나가면 된다는 거예요. 아셨죠? 어렵지 않죠? 형광펜이 정말 필수입니다. 형광펜. 우리 친구들 여기에서도 이제 글쓰기 수업할 때 형광펜으로 이제 주요 단어들 이제 체크하게 하고 그것들을 통해서 요약해 나가기 연습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면은 형광펜 사용 이렇게 잘 하지 않았었는데 여기서 이렇게 사용해 나가다 보니까 영어 공부할 때도 사용하고 수학 공부할 때도 사용하게 됐어요.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학습해 나갈 때 그 도구들 어떻게 활용하면 공부해 나가는 데 있어서 더 편한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아이들은 의외로 또 설명해 주지 않으면 모르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부모님께서 옆에서 좀 도와주시고 이렇게 해 나가다 보면 나중에 이제 이게 뭐 중학교 국어 공부, 고등학교 국어 공부에 있어서도 사실 앞서서 얘기했잖아요. 복잡한 수학
문제 풀미에 있어서도 쓰는 게 중요하다고, 국어 공부에 있어서도 쓰면서 형광펜으로 표시하면서 정리해 나가는 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돈 안 들이는 초등 국어 공부 방법, 정리하기, 기록하기, 이 부분까지 여러분께 3탄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들과 엄마표로도 충분히 가능하니까요. 해나갈 수 있으면은 교과서를 통해서든 혹은 문제집, 좋은 문제집 많잖아요. 제가 전 시간에 또 문제집을 통해 가지고 실제 어떤 식으로 또 공부를 해 나가고 있는지 이렇게 저학년 편, 고학년 편에서 소개한 영상도 있는데 영상 참고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